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9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처가댁 관련하여 짜증나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되어 글 남깁니다. 최대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장남이고 35살, IT 업계에서 종사 중이고 연봉 7천입니다. 본가는 현재 부모님 서울 전세 5에서 6억 되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며 아버지는 주 3, 4회 소일거리 하십니다. 어머니 명의의 위례 분양받은 집이 있고 공사 중이고 내년 전세 만료 후 입주 예정입니다. 시가 15억 정도 됩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아버지 명의의 부산 동구 소재 부동산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로 100억 이상 되고 이 부분은 처가댁에서 모르고 후술합니다. 노후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위로 누나 있어서 결혼했고 조카 2명 있습니다. 아내는 32살로 차녀이며 초등학교 정교사로 연봉 4천입니다. 친정은 현재 부모님 서울 전세 4, 5억 되는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두 분 다 소일거래 하십니다. 오래전 장모님 명의의 갭투자로 서초아파트 소유 중입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현재 시가 20억 정도 됩니다. 7에서 8억 정도 되는 갭투자 아파트의 전세금이 현재 전세금보다 높아 명의는 있지만 실거주는 못하십니다. 특징은 아내 위에 무직인 언니가 있고 언니가 집안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언니 위주로 집안이 돌아가고 아내는 희생자 역할입니다. 기혼이며 얼마 전 조카를 출산했고 형님은 대기업 근무 중이고 부모님이 안 계셔서 대를 사위 느낌입니다. 친정 옆 3분 거리에 다른 아파트 월세 거주 중입니다. 여태까지 일들을 나열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혼 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나서 아내의 순수한 점이 좋았고 특히 아내가 저를 많이 좋아해줘서 1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본가에서 2억 보태줘서 추가로 전세 대출받아 서울의 전세 작은 평수 아파트로 시작했고 처가댁에서는 보태준 돈은 없고 혼수도 아내가 모은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결혼 전 양가 인사는 드리고 다만 특이점이 아내의 언니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났을 때 제대로 인사 한번 받아본 적은 없고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무직이고 형님 혼자 벌이하는데 분기마다 고가의 명품백인 샤넬, 디올 등을 사서 인스타에 자랑합니다. 사치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뭐 내 돈도 아니고 아내가 사주는 것도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가댁의 경우 서초에 갭 투자하신 집을 팔아 노후를 해야 하시는 상황입니다. 장모님이 가게 경제를 이끄십니다. 강아지 2마리 키우고 있고요. 굳이 결혼 전에 드러난 일을 나열하면 위 정도입니다. 어차피 둘이 사는 거고 아내가 착하고 저를 좋아해주니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이제 결혼 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후 처형이 가족 사진을 찍고 싶다고 아내에게 300만 원 분담하여 장인 장모님 모시고 찍자고 아내에게 상의가 아닌 통보를 했습니다. 아내도 굳이 결혼하자마자 사진 찍을 필요 없고 저도 필요 없어서 하지 말자고 결정했고요. 처형이 거절한 거에 빡치고 부모님이랑 싸우고 결국 찍었습니다. 사연을 알고 보니 처형이 임신한 걸 알았는데 이제 애 낳으면 안 예뻐지기 때문에 그 전에 간직해야 한다고 찍어야 한다고 했나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결혼 초기라 처가댁에 자주 갔는데 저와 아내에게 처형이 이유 없이 구박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에게 제 밥을 차려주지 말라는 둥. 저희는 가사분담 반반하고 오히려 제가 재택이라 더 많이 해서 아침밥도 제가 차려줍니다. 시댁 보고 반찬 다 해오면 되겠네. 너네 집 주차 개구리다. 어떻게 사냐 등등. 처가 강아지 2마리 키우는데 저보고 닭가슴살 게사료 먹어보라는 등의 장난질 멘트 등 모멸적인 멘트를 날렸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도 함부로 언행했고요. 처가댁 식구들 다 있는데 이에 대해 누가 한마디 사과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처가댁 방문하면 집에 오면서 꼭 아내와 싸웁니다. 너네 언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리고 너는 왜 내가 만신창이 당하는데 몰랐냐 등으로요. 그러면 아내는 그제서야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언니 보지 말자 하고 마무리됩니다. 그래도 몇 번 더 봤는데 그때마다 임신한 게 아들이면 지운다 그러고 약 먹고 떠나야지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처가댁 식구들은 듣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장인어른 볼 때도 사위 응원이나 딸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너 내 딸 힘들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등의 말을 하는데 장난식이라도 자꾸 들으니 재수없는 멘트 합니다. 말했다시피 돈은 저희 집에서 다 내고 처가댁은 현금 없습니다. 제가 속도 위반, 사고 친 것도 아니고 뭐 집안 학력으로 보면 밀릴 일이 없습니다. 그냥 무지막지한 딸바보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내랑 처형네 가족 멀리하자고 하고 처가댁에 일 없으면 안 갑니다. 물리적으로 안 봐도 처형이 아내에게 매일 연락합니다. 한 번은 밤 12시에 자기 명품백이 사라졌는데 아내한테 가져갔냐고 따지듯이 전화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범인이 아니고요. 처가댁 식구들 관련하여 하도 지치고 짜증나서 주말에 자다가 말없이 저녁밥 나가서 혼자 먹고 왔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자기 혼자 두고 갔다고 집에서 울었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연약합니다. 자주 울어요. 그걸 장모가 전화해서 딸이 우는 걸 알고 장인어른 데리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내 딸 왜 울리냐 이 개자식아. 처형이 그런 거 다 이해해라. 형제끼리 이해해야지. 등등 하면서 한바탕 하고 갔습니다. 아내가 우는 바람에 그냥 제가 죄인이 되어서 그냥 잘못했다 하고 사건 마무리했습니다. 절대 제가 폐륜, 만행, 폭언, 폭력 등의 일은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말없이 한 끼 먹고 온 거고 만약 아내가 저에게 먼저 전화했고 우는 걸 알았으면 달려갔을 겁니다. 알고 보니 장모는 결혼 후 매일 출석 체크식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아내와 이런 처가댁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건강하게 독립하고 원가족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여 상황이 초반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제 편이라 의논 후 제 말에 존중해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처가댁 강아지 2마리 중 1마리가 아프다고 처형이 아내에게 병원비 반을 내라고 영수증 찍어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아내는 강아지가 아파서 속상하고 울고 이성이 마비됐고요. 이때 급작스럽게 장모님이 나서서 저희는 돈을 내진 않았습니다. 노견이라 그런지 결국 치료하다 강아지는 떠나게 됐습니다. 또 주말에 갑자기 처형이 극단적인 시도를 하겠다고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면제 여러 알을 먹고 태아가 안 움직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이 신용대출 받아 주식 단타하다가 거액의 돈을 꼬라박았고 그것 때문에 둘이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다 수면제 먹고 아내에게 전화해 협박했고요. 태아는 다행히 이상이 없지만 의사가 산모 보고 입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인 형님이 아내가 싫다고 해서 그냥 병원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 처형네 집은 결혼한 지 3, 4년이 되었는데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고 여태껏 형님 월급 그대로 처형 사치 및 생활비에 쓴 겁니다. 집도 없는데 저축도 안 하고 어쩌려고 그러냐 하는 걱정에 아내가 동원해 우리가 말해볼까 하다가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신경 껐습니다. 처형이 조카를 출산했고 산후조리원 3주, 형님도 3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아내의 정신상태 진단서 제출하고 병간했고요. 그리고 조용하다 싶더니만 아내가 친정에 갔다가 갑자기 울고 집에 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처형네가 장모님한테 빨대 꼽기로 결정했답니다. 즉, 장모님이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집, 그리고 처형네가 전세로 거주하는 집이 만기가 되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전세로 들어갈 돈은 없고 처형이의 서초는 포기를 못하니 장모님이 자기 갭 투자한 노후의 전부인 서초 아파트에 처형네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살고 그걸로도 모자라 또 자기들 전세금 보태주고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은 어디 조그만 오피스텔 얻어서 살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조카 태어나서 돌봐준다고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합니다. 아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듣고 왜 나한테는 한마디 의논 없이 그러냐면서 화가 났습니다. 언니가 이상한 거 알면서 거기를 살게 하면 눌러앉게 되는데 말이 되냐고 하면서 울고 왔습니다. 노후에 전부인 집을 정신적 문제가 있는 처형네에게 맡기는 꼴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두 집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울고 와서 아내와 같이 장인 장모한테 현 상황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울고 왔다. 아내가 속상했을 것 같다. 집안의 큰일은 결혼했어도 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두 분의 노후인 집은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 등등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저희 보고 너희나 잘 살아. 그리고 끝입니다. 장모님도 울면서 언니를 엄마가 어떻게 못한다 하면서 끝이 났고요. 저는 물론 처가댁 집에 대해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나중에 노후할 거 없어서 저희한테 그제서야 기댈까봐 걱정했습니다. 손 벌릴 분은 아니신데 처형이 자기는 부모 노후를 등에 업고 우리 보고 분담하자고 할까 골치 아픕니다. 물론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장인 장모가 처형네에 도와주고 처형은 매일 사치 부리고 저희가 결국 장인 장모 봉양하면 결국 처형 사치값은 저희가 내는 거라 생각만으로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키워준 부모로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지만 이렇게 한쪽 형제에게 자신의 집을 넘기고 물론 나중에 판다고 하지만 못 믿고 돈 보태주는 이상 섞이면 돈에 대해선 처가댁이랑 연 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쪽 형제인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신경 꺼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고 그럴 때마다 이제 처가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도 이상하고 위아래 질서가 없는 집이 되는 걸 부모님이 세팅하셨네요. 추가로 장인어른이 실거주도 못하는 그 서초의 아파트 하나 그거 믿고 깝쳐서 저한테 말실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아내가 울고 와서 속상해서 같이 말해줬건만 저를 무슨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놈인 줄 오해해서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 택도 없지 등의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 딸만 생각하지 사위 생각은 별로 안 해서 평소에도 그리 썩 좋은 감정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이 낳으면 시댁 엄마가 봐줘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친정엄마는 처형 조카 봐줘야 하니까 여유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알겠지만 면전에서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댁이 봐줄 수는 있어도 저희가 부탁하고 해줘야지 그걸 무슨 딸 고생 안 시키는 명분하에 권리인 양 말하니 마치 시댁이 며느리 도우미로 전락해버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 집이 20평인데 둘이 살기엔 상관없습니다. 근데 평소에 저희 신혼집 작다고 그러고 결국 현실이 되었지만 아내가 친정엄마한테 언니 서초집 들어가면 안 된다고 평소에 말했을 땐 너네도 돈 되면 들어와 이러면서 저희 돈 없다고 깔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득도 세 가정 중에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제일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아내는 약하지만 제가 강해서 상당 부분 커버됩니다. 무엇보다 본가에 100억 넘는 부동산 있는 거 모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장손이라 이어받을 거긴 하지만 아내만 알고 있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주는 타이밍이 겹쳐 본가에서 2억밖에 안 보태주셨지만 조금 있다가 집은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깟 서초집 하나 실거주도 못하는 거 가지고 그러나 하는 물질적인 비교가 되고 장인이 점점 미워지고 우리 집을 하찮게 보나 하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집안 학력, 재력 등 본가가 두 수 위입니다. 이 모든 게 가정의 머리인 장인어른이 행실을 제대로 못해서 모든 화가 장인에게 돌아갑니다. 지 딸이 그렇게 사고쳐도 딸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무 말 안 하고 특히 저희 가정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 사과는커녕
이해를 구해주는 말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겪은 일들이 1년도 안 되는 일이고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희는 처가댁에 의존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의존한 일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보면 그만인데 아내 때문에 그나마 조금 참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는 신체가 건강한 편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내는 처가댁 내에 힘이 없지만 남편 편입니다. 뭐 길지만 이렇습니다. 곧 명절이고 아마 그때도 개념 없는 말을 들을 것 같고 처가댁이 곧 이사를 할 텐데 저희한테는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네요. 뭐 이사할 때는 이야기할 것인지. 아내는 이런 부분이 익숙해져서 속상하다고 하고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는데 저도 처형 관련해서 스트레스 받고 여러모로 처가댁의 딸만 생각하는 일 때문에 겪고 나니 부모님이 제대로 못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고 짜증나고 한마디 하고 싶어 근질근질하네요. 게다가 그렇게 처가댁 집을 넘겨줄 경우 제가 왈가왈부한 건 아니지만 노후 및 봉양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나서기도 그렇고 또 안 하자니 잠재적 불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고요. 아내가 확실히 해주면 좋으련만 아내는 그런 거 잘 못하는 성향입니다. 제가 나서서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한 건 서운하다. 우리는 작은 일도 말씀드리는데 하면서 앞으로 짐작될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쌩 까고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보지 않고 아내한테 단도리 쳐서 경제적으로 노후 포함해서 엮일 일 없게 하고 신경 끄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3년차 2주일 전에 출산한 맘입니다. 현재 아기와 조리원에 있어요. 남편과는 별거, 아니, 제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상태입니다. 임신하고 배뭉침, 초기 하열, 입덧이 너무 심해 입퇴원을 반복했고 피 같은 안식년 휴가, 일반 병가, 연차, 출산 전후 휴가를 끌어다 쓰면서 12주부터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늘 액티비티하게 생활하던 저였지만 모성 본능인 건지 혹시나 아기가 잘못될까 늘 조심하면서 지냈고 나름 가정에 충실했어요. 혼자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입덧을 하면서도 아침 저녁 챙겼고 남편 와이셔츠도 다림질하고 청소, 빨래, 어느 것 하나 남편이 집안일 신경 쓰지 않게 했어요. 그러나 음수는 도저히 안 돼 그건 남편이 해줬고요. 아기가 태동 시작할 쯤 남편의 야근이 잦아지고 술을 마시고 오는 날이 많아지고 그러니 자연스레 저의 잔소리는 늘어났어요. 주말에도 오전만 잠깐 운동하고 온다는 사람이 저녁 늦게 들어오고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저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고 남편이 혹시 바람피나 그 생각까지 가게 됐어요. 26주쯤 울며 불며 너무 외롭고 힘들다 제발 같이 있어달라 말했고 남편이 놀라면서 미안하다며 야근도 줄이고 주말에도 안 나간다더니 그것도 한 2주 그러더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다정하던 신랑이 변했고 늘 안부 먼저 물어보던 시댁도 어느 날부터 전화도 안 받고 피하는 느낌도 들고 늦게 오는 신랑 붙잡고 대화 시도를 해봤지만 노력할게 미안해 하며 다정하게 말하지만 피하는 게 보였어요. 저 임신 전 168에 51인 날씬한 체형이었는데 30주에 168에 49 나갈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고 마음도 피폐해져 갔어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남들도 그러고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사귀자고 말할 때도 엄청 떨었고 사귀면서도 아기 다루듯 늘 다정스럽게 조심스럽게 대해줬고 출퇴근하면서 늘 픽업해줬고 따뜻한 차 항상 준비해줬고 저를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아끼고 귀하게 대해줬어요. 프로포즈 할 때도 울면서 결혼해달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진심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아기 가지고 늘 다정하게 대하듯 하면서도 늘 저 혼자 두게 하고 마음으로 멀어지게 했어요. 32주쯤 그날도 남편이 야근이야 미안해 먼저 자 내가 음식 꼭 버릴게 사랑해 톡으로 남기고
저는 또 혼자 밥 먹다 샤워하러 갔는데 하혈을 시작하더라고요. 핏덩어리도 나오고 직감적으로 아기가 잘못됐구나 너무 무서웠고 남편, 시댁, 시누이 다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통화음 들리기도 전에 거절하는 느낌으로 전화가 돌려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제주도 여행으로 연락드릴 상황이 아니었고 친오빠는 전화는 됐으나 출장 중이었고 친구한테 도움 청해서 119 타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정말 참담했어요. 전치 태반으로 다행히 아기는 괜찮았어요. 출장 중이던 친오빠가 제일 먼저 달려와줬고 시아주버님이랑 인연이 닿아 있던 병원이라 아주버님이 알고 병원으로 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빠도 아주버님도 보지 못했지만 안동 양반이 별명인 욕 한 번 안 쓰는 오빠가 전화가 와 하는 말이 너 이런 취급당하면서 살았니? 너네 시댁 인간들은 상종 못할 놈들이다. 라며 너 태어나면 내가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 시어른, 시누이 다 모여 시누이 생일 파티 했대요. 아주버님네는 일이 있어 참석 못하셨고 저 빼고 한 가족 생일 파티. 아니, 저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래서 일부러 다들 제 전화를 피한 거였고요. 아주버님이 오빠랑 만나 얘기하다 전후 사정 모르고 술술 얘기했는데 늘 혼자 있는 저 안쓰러워하던 오빠가 폭발한 거죠. 오빠가 퇴근하면서 늘 저 먹으라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음식 사다 주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남편 없는 거 봤거든요. 2주 정도 입원했고 하혈이 멈추기도 했고 34주 넘어서 아기가 태어나도 괜찮을 만한 주수라며 그래도 잘 품고 있다. 혹시 하혈을 시작하면 바로 병원 와서 낳자고 하셨어요. 그 사이 그동안 시댁 쪽 남편 포함 면회 거부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면회 계획 철저히 제한되기도 해서 마음 편히 있었어요. 퇴원하고 친정 갔는데 친정아빠가 그래도 남편이랑 만나 얘기해보라고 했지만 오빠가 화를 내며 임신하면 10kg씩 찐다는데 땡땡이는 더 빠졌다. 집에 갈 때마다 땡 서방은 집에 없었고 혼자 멍하니 TV만 보더라. 애 입원한 날도 자기들끼리 파티했다더라. 나는 이런 인간 말종 집에 땡땡이 못 보내겠다. 그랬어요. 엄마는 울고 아빠는 그저 먼 산만 보시고. 그 사이 남편 와서 야근이 왜 그리 많았고 왜 아픈 아이 혼자 뒀냐고 친정아빠가 물었더니 이 사람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줄줄 읊어대는데 게임을 했답니다. 원래 게임을 즐기지 않는 사람인데 대학 프로그램 개발 동아리 활동할 때 아는 친구들끼리 모여 하다 보니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게 재밌었고 그러다 게임 역시 재밌어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저한테 미안했지만 뭔가 홀린 건지 친구 집에 매일 모이게 됐고 아이 안 가지려던 저 설득해 아기 가졌는데 자기 때문에 입덧에 하혈에 아파하는 걸 보고 죄책감이 들어 얼굴 보는 게 미안해졌다는 개소리도 하더라고요. 연애 때 흔한 말싸움 없었는데 아기 가지고 땡땡이가 잔소리가 심해졌고 그러니 얼굴 보면 서로 불편해져 자기가 밖으로 돈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하혈한 날도 저 불편할까봐 그냥 가족끼리 모였다고 별 의미 없다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잘하겠다고 땡땡이 입원하고 매일 병원 앞에 찾아갔고 매일 반성했고 매일이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울면서 친정아빠에게 마르는 남편 목소리가 역겹고 토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식어간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남편 보내고 친정 부모님이 어쩌고 싶냐 해서 이혼하고 싶다. 남편 2번 다시 보기 싫다. 아기도 안 보여주고 싶다 말했고 친정 부모님께서 딱 3일 더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했지만 저 36주 4일에 우리 아가 낳았어요. 엄마의 웃음보다 눈물을 더 많이 본 아기예요. 주수도 다 못 채우고 전치 태반이라 출혈 위험이 있었지만 무사히 나았고 별처럼 반짝반짝 너무 예뻐요. 제왕절개라 일주일 입원 후 조리원으로 옮겼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아기 태어나고 사진 찍어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보내줬고 제가 어디서 아기 낳은지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남편 울면서 전화 왔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또 친정 근처 병원마다 전화해 제가 있는 병원 알아내긴 했지만
제가 면회 거부했어요. 시댁 어른들이랑 남편이랑 같이 친정집에 왔었고 시아버님께서 못난 자식 두어서 죄송하다 사과하시고 그래도 아기에게 아빠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땡땡이에게 마음 좀 풀어달라 잘 얘기해달라 하셨다네요. 남편은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도 했다고 하네요. 조리원에 있으니 코로나 때문에 남편만 면회가 되는데 저만 친정엄마만 계시네요. 다른 집 아빠들이 아가 보며 까꿍까꿍 내 새끼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가에게 너무 미안해요. 수유하느라 아기 보면 내가 아기에게서 아빠를 뺏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미안하고 다시 마음 잡고 남편,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살까. 연애 때 그래도 나한테 하늘의 별도 따줄 만큼 나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나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임신 기간 내내 하루 종일 집에서 누구와 말도 한마디 섞지 못하고 내내 변기통 잡고 구역질했고 외롭고 아팠고 남편이 간절했는데 핏덩어리 쏟아내던 날 아무도 없었고 친구 손잡고 119 타던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해 내가 너무 불쌍해서 아파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옥에서 헤매며 악이라도 지키려고 사투를 벌일 때 하하호호 시댁에서 촛불 끄며 그들만의 파티를 즐기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게임하고 웃었을 남편을 생각하니 가만 안 두고 싶어요. 내가 아기 무기 삼아 그들에게 벌을 주는 꼴이 되어버려 그것도 마음이 쓰이고요. 친정부모님은 전적으로 제 의견을 따른다고 하시고 남편은 매일매일 친정에 찾아와 아기 사진 보고 필요한 거 사다 나르고 편지 써서 엄마 편으로 보내요. 알아요. 남편 모진 사람 아니고 저 용서해주면 정말 잘할 사람이란 거. 근데 저 임신해 있는 동안 철저히 버려졌었고 너무 불쌍했고 아팠어요. 우리 아기는 어쩌나요. 마음 좁아 터진 엄마 때문에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보고 정말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 잠깐 추가로 적자면 남편이 했던 게임은 보통들 하는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자기가 직접 개발해서 만든 게임이라네요. 유치원 다니는 아기들이 하면 재밌게 할 게임이라. 이거 얼른 만들어 우리 아가 이름 붙여 아기 태어나면 선물로 줄 생각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야근한다 말하고 게임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욕심이 생기니 뭐에 홀린 듯 집착 비슷하게 몰두했다고 해요. 저 하혈하고 병원 갔을 때 생일 파티 끝나고 집에 와서 욕실에 피 보고 자기도 엄청 놀라고 무서웠다고. 저 잃을까 걱정됐고 마침 딱 오빠 전화 와서 병원에 있단 얘기를 들었고 오빠 만나 순하디 순한 우리 오빠가 뺨을 한 대 치더랍니다. 시댁 어른들도 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 괜찮냐만 물으셨다고 해요. 그 뒤로 지금까지 날마다 퇴근하고 친정 찾아왔고 아빠, 오빠가 쫓아내도 왔다고 엄마가 전해주셨어요. 저는 남편 얼굴 지금까지 안 보고 있고 아가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아기 낳던 날도 울면서 저 괜찮냐 먼저 물었고 전치태반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밥도 못 먹고 힘들어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남편은 저 아기 낳고 지금까지 편지 적어서 엄마 편으로 보내고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요. 아기 낳기 전엔 시어머니랑 잠깐 통화했는데 어머니는 우시며 미안하다고 하셨고 아예 처음부터 막장시댁 남편이면 마음 편히 이혼하고 연을 끊겠지만 날마다 친정에 찾아오고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있는 게 보이긴 하지만 좀처럼 제가 마음을 열진 못하겠어요. 오빠는 이혼하라고 해요. 싹수가 틀려먹은 인간이라고.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인간을 왜 데리고 사는지 너만 생각하라고. 아빠 자격 없는 인간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내요. 6개월 가까이 정말 저 혼자였고 아팠거든요. 혼자 견뎌냈고 그런 내가 너무 불쌍해서 정말 살기 싫어요. 또 적어보니 너무 아프네요. 참, 그리고 이탈이긴 해도 신생아들 원래 일이 많이잖아요. 책에는 모유를 시간마다 먹는다는데 우리 아가는 잘 안 먹고 자꾸 잠만 자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저한테도 일어나는 일이네요. 말 그대로 남편이 1년간 외도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가정불화를 만들어서 별거를 하자고 하고는 상간녀와 동거까지 하였습니다.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다 제 지인한테 데이트하는 거 걸리고 상간녀랑 럽스타질하다 걸렸습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 현실판이었습니다. 지인이 그것들 데이트하는 모습 확인하고 한 달 동안 고민하다 어렵게 얘기해줬는데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빠니까요. 가출하고는 온갖 시덥지 않은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여자가 주방에 안 들어간다. 저 참고로 남편보다 더 배우고 능력 인정받으면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그래도 주방에 안 들어간다고 이혼 요구당했습니다. 사실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너도 들어가라고 했을 뿐이죠. 자기를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주변 우리 부부를 아는 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하더군요. 지인의 제보를 받고도 정신 차리길 바라며 애써 모른 척했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선은 넘지 말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더군요. 그러다 지인이 발견한 럽스타를 통해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데이트하는 사이가 아니더군요. 처음 상간녀와 잠자리를 한 날 같이 다니던 여행, 저와 아이와 함께 갔던 장소를 상간녀와 여행한 것, 결혼기념일에 상간녀와 데이트를 한 것, 부부 상담일에 데이트하느라 오지 않은 것, 크리스마스에 상간녀와 함께하기 위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나간 것 등등 다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상담하고 증거자료 착착 준비하던 중 눈치채고 집을 뒤져서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남편이 알았습니다. 살면서 욕 한 번 한 적 없었던 제가 욕을 하고 미친 여자처럼 날뛰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니 제가 미웠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존중해주지 않아서 3년 전부터 싫었답니다. 한 번만 살려주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게 다입니다. 외도의 시간 동안 아이도 저한테만 맡기고 한 달에 1, 2회 2시간씩 받습니다. 상간녀도 건드리지 말고 자기 잘못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말랍니다. 저 정신과 다닌 지 몇 개월째입니다. 약이 없으면 잠도 자지 못합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회사 다니고 아이 키우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상간의 모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고 남편의 거래처 연락처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상간녀가 거래처 병원 간호사였기 때문에 둘 다 매장시킬 수 있을 만큼 준비했습니다. 아니, 거래처까지 날려버릴 방법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상간녀는 무슨 생각으로 유부남과 놀아나고 동거까지 했는지. 그래서 연락했습니다. 소송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중인 줄 알았답니다. 자기도 속았으니 억울하다며 울더군요. 그러더니 각서를 보내라는 저에게 먼저 다 터트릴 테니 해보자더군요. 상간녀는 멍청하게도 헤어진 사람과 헤어지는 중인 사람의 차이를 모르나 봅니다. 더군다나 상간을 시작하던 시점에 저희 부부는 이혼의 이자도 상상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상간녀가 유부남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녹음도 해두었습니다. 저 남편 거래처 잃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다 터트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더군요. 아이 아빠니까. 그래도 아빠가 돌아와서 안정을 찾는 아이를 보면서 저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 터트리면 아빠로서의 역할도 포기하겠다더군요. 그런데 상간녀가 인스타질을 계속합니다. 인스타 치녀들이 권나라 닮았다는 둥, 예쁘다는 둥 댓글 달아주는 것에 심취했는지 인스타질을 포기를 못하네요. 매일매일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정신과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가 힘든 삶을 몇 달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정신과를 다녀봐야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더군요. 문제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저한테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하는데 회피합니다. 저도 그 더러운 외도 행각을 되새기는 게 싫어서 모른 척 아닌 척 살아가지만 마음속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네가 나한테, 또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무슨 생각이었어? 아무 일 없던 가정을 어떻게 이혼 진행 중인 관계로 만들고
여자를 꼬셔서 집과 불과 20분 거리의 상간녀의 집에서 동거를 할 수 있었어? 모든 질문에 남편은 내가 미쳤었나봐 가 대답의 전부입니다. 상간녀에게 인스타로 사랑을 고백하고 행복하다며 온갖 꼴값을 떨더니 미쳤었나봐가 모든 이유의 대답입니다. 그리고는 없으면 못 사는 관계일 줄 알았던 그것들은 제가 상간을 알고 나서는 집에 들어오는 것으로 겉으로는 끝났습니다. 진실은 모르지만요. 남편은 상간녀와 동거할 때는 모든 배달음식 비용, 장 보는 비용, 여행 비용도 다 내더니 집에 돌아와서는 무조건 저와 반반 비용 부담입니다. 본인 주위 사람들한테는 제가 예민하고 무서우면서 본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으로 얘기해뒀더군요. 제가 예민한 사람이면 출장을 핑계로 다니는 외도 여행 동안 카톡 하나 없는데도 믿고 다녀오라고 했을까요? 저는 살면서 예민하다는 얘기 남편한테 처음 들어봤습니다. 진짜 멍청한 사람은 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괴로운데 아직은 아빠가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삽니다. 묻고 싶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는 건가요?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약을 먹여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이것들의 상간일지를 다 오픈하고 자폭할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버티셨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댓글 주신 분들 다들 같은 말씀 주시네요. 맞아요. 아이가 아니라 제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통틀어 단 한 번도 모범생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이었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출할 동안 저와 아기가 코로나에 걸렸었고 저희 모자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아이가 다니던 기관에서 쫓겨났고 3년을 알고 지내던 원장은 저희 부부의 별거 사실을 알고는 이를 비꼬았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처자식의 소식에 첫마디가 짜증난애였던 쓰레기 같은 남편이 없음을 알고 사회에서 저와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당당하다. 라는 소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한 채 저는 사회의 멸시를 당했고 그 멸시는 아무 잘못 없는 아이에게도 향하는 것이 현실이더군요. 이혼이 흔하다지만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 모든 이가 편견 없이 대해주지 않더군요. 그 편견을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판 부부의 세계라고 했던 것은 바람핀 남편의 행동과 말이 그러했고 아이의 반응이 그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변명이지요. 아직은 스스로가 버텨낼 만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어디 물어볼 때도 마땅치 않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많이 곤란하시겠지만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27살 예비세대기인데 너무 의문점이 들어서요. 내년 설에 식 올릴 예정이고 현재 양가 부모님과 합의 후 신혼집에 먼저 들어와 살고 있어요. 옛날 아파트에 16평 작은 평수라 전체 리모델링 비용 1,600만 원 들었고 얘랑이 아버님이랑 같이 회사 꾸려서 일하고 있어서 아버님이 리모델링 비용 대주셨어요. 아내 살림살이들은 작은 돈이지만 1,000만 원 들여서 제가 다 채워 넣었고요. 원래 시댁 아버님과 어머님과는 집도 가깝고 해서 서로 양쪽 집에서 밥도 자주 먹고 점심도 자주 하는데요. 아버님이 제가 해드린 음식 잘 드셔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제가 밥 해드려요. 오늘 점심 먹으면서 저희 집에 과일이라도 들고 가야 하는데 언제 내려갈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차로 30분 거리예요. 아무 때나 다녀와도 된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어머님이 차례상 생선 준비하셨냐고 물어보시며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 집은 차례나 제사 일절 안 지낸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께서 그럼 차례 지내는지 일절 모르겠네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요즘 인터넷에만 쳐도 어떻게 상 차리는지 다 나오는데 사실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종교가 있어 19살에 저희 아빠 돌아가셨는데도 지금까지 일절 제사나 차례 안 지내고 있거든요.
작년 설에도 같이 살고 있어서 차례를 같이 지내고 싶으셨는지 저한테 차례 생선 구워라고 하시면서 들르라고 하셨는데 하필 그때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설에는 병원에 있어 피하게 됐는데 앞으로 계속 시댁이라서 차례나 제사를 지내야 하나 해서요. 말씀은 우리 떠나면 안 지내도 된다 이러시는데 돌아가신 저희 아빠도 안 지내는 차례와 제사를 시댁 식구란 이유로 꼭 지내야 하나 의문점이 들어요. 참고로 저희 애랑은 둘째고요. 첫째 아버님은 사정이 생겨 사귀던 분과 헤어지고 약 3년에서 5년간은 결혼 계획 없으세요. 사실 저는 결혼이 걱정됐던 게 서로 살아온 세월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맞춰가야 하고 혹은 한 집에 속해 그 집안 스타일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결혼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엄마와 할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부양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7년을 만났고 얘랑과 얘기 끝에 작년 겨울 이제 집에 내려와서 같이 살면서 결혼을 하자는 얘기가 나와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어요. 7년을 만나는 동안 따로 결혼 얘기, 부모님 얘기한 적이 없어서 사실 어른들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차례 얘기를 꺼내실지 미처 예상을 못했던 터라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제 딴에는 얘랑 집에 딸도 없으니 딸 노릇, 며느리 노릇 한다고 살갑게 엄청 잘하고 있는데 명절 부분마저 잘해야 되나 궁금합니다. 사실 외출도 자주 하고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먼저 전화하셔서 어디 밥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등등 서로 많이 친해요. 가장 궁금한 점이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